자, 현재 코인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해 드릴게요. 강달러의 원달러 환율 1,400원대 육박. 고환율 고착화 하나. 일단은 지금 글로벌 환율 시장이 왜 불안하고 연말에 환율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왜냐면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연말에 주식이나 코인 시장이 상승할 수 있구나. 아니면 하락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글로벌 환율 시장을 한번 분석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왜 빠지는지, 상승할 수 왜 없는 건지, 알트코인들은 왜 안 올라가는 건지, 그거 좀 얘기 좀 해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글로벌 환율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미국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어떻죠, 지금? 미국 달러가 지금 굉장히 높은 상태죠. 지금 보시면 105.5입니다. 105를 넘었어요. 어느새 강달러가 지속이 됐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올해 미국의 달러는 어떤 거를 유지할 거다? 제가 올해 상반기에 어떤 분이 코인이슈님, 그럼 올해 달러 가치는 계속해서 빠지나요? 달러는 어떻게 될 건가요? 누가 여쭤보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 달러는 어떻게 될 거다? 금리 인하가 나오고 전체적으로 봤을 땐 꺾이는 듯한 추세를 보여주겠지만 달러는 어떻게 갈 거다? 강세로 갈 겁니다. 기억나세요? 기억난다 1번.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땐 달러는 꺾일 수밖에 없어요. 왜? 금리 인하 나와야 되니까 정치적으로. 근데 흐르는 방향으로 봤을 때는 달러 강세가 유지되는 방향으로 갈 거다. 지금 보시면 달러가 강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죠. 자, 그럼 볼게요. 지금 미국이 달러가 왜 강세로 나오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본으로 한번 가봅시다. 일본으로 가는데 일본의 이번에 BOJ 총리 우에다가 뭐라 그래요? 우리 채권 매입해주는 속도를 줄일 겁니다. 줄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돈을 적게 푼다는 거고, 그 뜻은 금리를 인상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일본 국민들 지금 힘드시죠? 오케이, 우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채권 매입해주는 속도, 돈 푸는 속도를 늦출 거예요. 그리고 적게 매입해줄 겁니다. 근데 다음 달에요. 7월 달에 하겠대. 그리고 대답도 애매모호해. 그러면 채권 시장이나 엔화 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트레이더들은? 야, 얘네 맨날 금리 올린다고 해놓고 뜨뜻이지근하네. 또 7월 달로 연기하네. 그리고 긴축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의지도 없어. 그냥 7월 달에 조금 줄이겠대. 시장에서는 안 믿는 거죠. 그럼 시장에서 지금 뭐를 베팅하고 있어요? BOJ 쟤네는 금리 세게 못 올릴 거다. 이자도 높고 못 올릴 거니까 어떻게 한다? 쟤네 그냥 완화 정책 계속 하나 보다. 채권 사주나 보다. 거기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엔화가 강세로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엔화가 강세로 갈 수 없겠죠. 엔화는 약세로 돕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배웠듯이 일본 증시에 미친 듯이 자금이 들어왔는데 원칙대로 따지면은 그 일본 주식을 사기 위해서 엔화를 많이 샀다는 거니까 엔화가 강세로 들어와야 되는데 일본 주식 상품들 ETF 상품들의 대다수가 뭐 60%, 70% 미국 주식을 베팅하죠. 그러면 엔화가 다시 달러로 바꿔서 엔화는 약세로 간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일본은 어떻다? 엔화가 약세로 돌고 있다. 자, 중국으로 한번 가볼게요. 중국은 어떨까? 지금 중국이 뭐를 고려하고 있냐면 채권 매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연준이 뭐를 매입해줬죠? 미국 경제가 막 힘드니까 연준이 알겠습니다. 우리 미국 국채랑 모기지 채권 매입해드릴게요. 중앙은행이 매입을 해주겠다는 거. 인민은행이 매입을 해주겠다는 거. 중국도 똑같아. 코로나 때처럼 유동성 풀겠다는 거죠. 채권 매입해줘서 그 돈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갈 수 있게끔, 중국 증시에 들어갈 수 있게끔 유동성 완화 정책 펼치겠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부랑 같이 국채 트레이딩 하는 거 검토 중이에요. 중국 정부는. 그럼 위안화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위안화를 더 시장에 공급을 해준다는 거고, 그럼 위안화 가치가 어떻게 된다? 약세로 돌겠다. 자, 그럼 볼게요. 중국이 위안화를 약세로 돌린데 그럼 뭐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뭐까지?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중국의 수출 기업들은 경쟁력이 어떻게 되죠? 높아지죠. 중국은 지금 증시랑 부동산 시장이 힘드니까 채권을 매입해주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주고 중국의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구나. 그럼 위안화 가치를 낮추면서 어떻게 해요? 강화시켜주는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죠. 최근에 미국이 어때요? 얘네한테 전기차 관련해서 100% 관세를 때렸죠. 미국이 때리니까 유럽도 때리고 남미도 때리고 관세를 올리는 만큼 중국은 뭘로 대응을 했다? 위안화 가치를 낮춰서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였구나. 관세까지 때렸는데 위안화까지 올려. 상향 조정해. 그럼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수출할 수 있을까 없을까? 관세까지 붙은데 비싼데. 못하죠. 그러면 관세를 때린 만큼 위안화 가치를 낮춰야겠죠. 이게 뭘까? 이렇게 가면은
환율 전쟁이라는 겁니다. 환율 전쟁. 제가 내년에 환율 전쟁이 이렇게 날 겁니다. 벌어질 겁니다. 제가 멤버십 방송에서 한번 다뤄드렸었죠. 우리 에메랄드 등급분들. 어떻게 보면 요게 지금 시발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게 시발점이. 요렇게 되면 이제 환율 전쟁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국가가 뒤집어지고 누가 다 망하는지 재밌습니다. 환율 전쟁. 그래서 지금 위안화를 약세로 돌리면서 수출 경쟁력을 높였고, 그리고 중국은 어떻다?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서 부양 정책을 펼치려고 하고 있다. 중국. 그래서 위안화도 떨어지고 있고, 엔화도 떨어지고 있고. 오케이. 유럽으로 가볼게요. 유럽으로. 자, 영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동결했죠? 물가를 2% 정도 맞췄어. 해가지고 물가를 잡았다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뭐 테일러 스위프트 와가지고 뭐 다음 달에 한다, 뭐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는 입장인 거고, 또 어차피 영국이 뭐 브렉시트 이후에 EU랑 또 떨어져 있으니까, 지네가 통화 정책을 마음껏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다음 달에 아마 금리 인하를 할 거다 요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국가로 보면 이제 스위스. 얘네는 이미 2차례나 내렸어요. 스위스는. 그리고 유럽은 한 차례 내렸고 지금 이제 언제 내릴지 그거 보고 있죠. 자, 근데 프랑스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어떻죠? 조기 총선 플러스 의회 해산.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대통령이 지금 내일 모레 이제 바뀔 수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막 프랑스 국채 시장에서 막 난리 나고 채권 시장이 불안정해. 자, 그럼 볼게요. 지금 얼마 독일이랑 유럽의 또 제조 PMI도 막 50.3, 6개월 내 최저치가 나왔어. 그럼 지금 유럽의 상황은, 유럽 국가들은 경제 성장률도 안 좋고 회복력도 안 좋고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유로화 가치가 어떻게 될까? 유럽 국가들이 다 힘들면 유로화 가치가 하락하겠죠. 유로화가 약세로 보이면 달러는 어떻게 돼요? 반대통화? 당연히 상승하겠죠. 그럼 나머지 위안화, 엔화, 뭐 원화,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화폐들은 가치는 어떻게 돼요?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볼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미국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화폐들 가치가 안 좋아. 하락하고 있어. 화폐 가치가 안 좋다는 건 금리가 어떻다? 자, 화폐 가치가 안 좋고 채권 시장이 불안정하다. 그러면 그 나라의 화폐를 거래하는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걸 뜻하죠. 자, 유로화 가치가 하락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유로화 가치가 하락했다는 건 유럽에서 판매하는 국채 가격이 하락했네요. 그거와도 같죠. 왜? 국채 이꼴 유로화로 바꿔주는 화폐 교환권이니까. 자, 달러랑 미국 국채랑 같은 말이죠. 같은 말입니다. 미국 국채를 갖고 가면은 이자를 줘. 뭘로? 달러로. 우리가 삼성이라는 기업이 수출을 통해서 달러를 벌어 들어왔어. 그럼 그거를 달러로 갖고 있을까? 아니면 미국 국채로 갖고 있을까? 삼성 기업이. 당연히 미국 국채로 갖고 있겠죠. 왜? 달러로 갖고 있어도 이자를 안 줘. 그럼 어차피 달러 교환권, 달러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미국 국채로 갖고 있으면 이자를 주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볼게요. 다시. 유럽의 채권 가격이 안 좋고 일본의 채권 가격이 안 좋고 한국의 채권 가격이 안 좋다는 건 그 나라 화폐 가치가 안 좋다는 걸 의미하겠죠. 아까 우리 첫째형, 둘째형, 셋째형, 첫째형 채권 시장이 불안정하면 당연히 주식 시장이랑 비트코인 시장이 불안정하다 배웠죠. 지금 전 세계 국가들 뭐 미국 달러 채권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채권 시장 제일 큰 맏형이 불안하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둘째, 셋째는 죽을 쓸 수밖에 없겠죠. 한국 원화로 가봅시다.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낮춰. 한국에 어떤 영향을 줄까? 한국이랑 중국이랑 수출을 막 경쟁을 해. 근데 중국이 가격을 내렸네? 그럼 한국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도 가격 내려야 돼. 근데 금리 인하 지금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왜? 물가를 아직 못 잡았어. 자, 유로화 가치가 떨어져. 막 달러가 세져.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 에너지를 수입해야 되는데 달러가 세다는 건 어떻다? 비싸게 에너지를 수입할 수밖에 없다. 그럼 물가를 잡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잡죠. 당연히 원화 가치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상황에서 요 사항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미국의 금리 인하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은 요게 상황 해결이 돼요. 해결이라고 하기엔 좀 멀었지만 지금 상황보다는 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볼게요. 우리가 금리를 내리려면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첫 번째, 경기가 둔화되고 안 좋거나 침체되거나. 두 번째, 물가도 잡고 안정적으로 선제적으로 경기 침체가 나오기 전에 금리를 내리는 거. 나쁜 금리나 좋은 금리나. 자, 근데 최근에 미국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한번 볼게요.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금리를 내리는 지표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괜찮아서 선제적으로 내릴 수 있다라는 지표인가요? 최근에 미국에 발표된 지표들이. 우리 점도표만 봐도 알 수 있죠. 얼마 전에 발표된 거. 상반기에 3번 내린다 했던 게 한 번에서 2번으로 줄었죠. 한 번이지 뭐. 그만큼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다. 소비도 견고하고 고용시장도 좋다. 그럼 볼게요. 우리가 아까 깜짝 금리 인하를 뭐 8월 달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사 있죠.
요런 기사는 어떻다? 지금 상황으로서 맞지 않다. 지금 상황에서 지금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어떠한 길로 가고 있냐면 경제가 과열됐고 너무 좋아. 소비가 너무 좋아. 근데 거기서 소비가 조금 꺾이고 고용시장이 조금 꺾이고 과열됐던 게 정상화 구간으로 돌아가면서 이 정도면 중립금리도 좀 올라가니까 금리를 내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단계로 가고 있죠. 지금 내일 당장 경기 침체가 터져가지고 미리 내려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내려야 됩니다. 뭐 터질 것 같아요. 그런 구간이 아니죠, 지금. 그러면 지금 당장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판단하는 게 맞겠죠. 왜? 깜짝으로 터질 수 있는 거 없잖아. 제롬파월 연준의장이 하는 기조, 이런 연설들, 기조만 딱 봐도 알 수 있잖아. 지금 당장은 힘들겠는데? 그럼 지금 당장 금리 인하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환율 정책을 하반기에 어떻게 좀 보셔야 되냐면은, 제가 올해 달러는 강세로 유지될 겁니다. 금리를 인하하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겠지만, 달러가 강세로 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자, 미국이 금리를 안 내리고 쭉 가져가. 혹은 금리를 한 번 내리거나 두 번 내려도 달러 강세는 깨지지 않습니다. 왜? 뭐 때문에? 환율은 상대적인 거다. 미국이 금리를 한 번, 두 번 내리면 당연히 달러가 꺾이겠죠. 인덱스가 빠지겠죠. 빠져도 다시 올라간다. 왜? 다른 국가들 때문에. 중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나요? 올라오고 있지 않죠. 일본은 좋나요, 지금? 일본도 지금 일본 국민들 난리 납니다. 실물 경제. 물가 너무 높아가지고. 일본도 힘들죠. 한국 지금 죽쓰고 있죠. 그럼 얘네들이 힘들다는 건 어떻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 차례 두 차례 하더라도 얘네들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로 돌 수밖에 없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달러 강세로 돌 수밖에 없다. 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불안정해. 신흥국들이 경제 회복을 못해. 그리고 유럽에서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해. 중동에서는 지정학적으로 불안정해. 이러한 불안 요소들이 어디로 자금을 몰릴 수밖에 없게끔 한다? 달러로. 달러 강세를 야기시킨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달러 강세 유지할 겁니다. 쉽게 빠지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이제 좀 이해되세요? 저는 미국이 금리나 9월 달에 금리 내린다고 했는데 달러는 강세로 돈대. 왜 거꾸로 분석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셨을 겁니다. 금리를 내리더라도 달러 강세는 유지해. 왜? 상대적인 거니까, 환율. 자, 그럼 볼게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가 뭔가요, 코인 이슈님? 질문하면 제가 답을 해드릴 수 있겠죠. 유럽에서 정치적으로 불확실성 커져만 가고 있어. 그리고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수출 잘 나오나요? 경제 회복 속도 좋아요? 안 좋죠. 경제 성장률이 안 나와. 거기다가 연준이 언제 금리 인하를 해줄지 통화정책 방향성이 아직 결정되지가 않았어. 불확실성이야. 그럼 내가 기간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야, 지금 프랑스에서 채권 시장이 막 흔들리고 이렇게 불안정한데 비트코인 사도 될까? 소형주 사도 될까? 위험성 자산 지금 사도 되는 걸까? 금리 인하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기존의 기관들이 포트폴리오 100% 중에 비트코인을 20% 담았다 그러면 지금은 10%로 비중 조절할 수밖에 없겠죠. 왜? 시장이 불안정하니까. 요새 갑자기 금값 오르고 있던데 금값 최근에 올랐다가 살짝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죠. 자, 금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금은 어디에 포함이 돼요? 포트폴리오에 있는 위험성 자산 비중을 줄인다. 그러면 그 줄이는 만큼 어디로 가야 돼요? 채권이나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가야겠죠. 안전자산으로. 지금 당장은. 그럼 알트코인 언제 오를 수 있을까? 우리가 기대하는 비트코인, 알트코인, 성주들, 다우 언제 오를 수 있을까? 통화정책 방향성이 잡혀야겠죠. 기관들이 이제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려나 보다. 9월달 잭슨홀 미팅 때 하겠다. 그럼 기존의 안전자산에서 다시 위험성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다시 리밸런싱 하겠죠. 리밸런싱. 그때 오르겠죠. 그냥 무턱대고 앞뒤 다짜로 알트코인 언제 올라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한국 주식 투자하신 분들한테 잠깐 좀 팁을 드리자면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하느니 좀 머리가 아픈 게 뭐냐면 아마 하반기에 한 번은 내릴 거예요. 한국도.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미국보다 한 달 비슷하게 내리던가 한 달 정도 조금 일찍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은 뭐만 기다리냐면 물가가 빠지기만 기다립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보시면 한국의 인플레이션은 수입 물가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못 잡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달러가 강세로 도니까 수입하는 원자재나 뭐 에너지나 식량이나 이런 부분들 가격이 높아지면서 어떻게 돼요, 지금? 물가가 쉽게 못 잡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막 소비가 늘어서 물가를 못 잡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은에서 물가를 잡으려면은 일단은 달러 강세가 조금 꺾이면 좋겠죠.
그리고 뭐 유통하는 구조나 이런 것들이 다변화되면 그것도 좋겠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지금 기다리는 게 뭐냐면은 어느 정도 물가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면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눈치를 좀 보다가 자연스럽게 꺾인다 그러면 그때 우리도 한번 내려볼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냐면 중국도 내려, 엔화도 계속 빠져. 한국에 있는 수출 기업들이 경쟁력이 떨어져. 쉽게 말해서 뭐 현대자동차나 삼성이 뭐 반도체나 자동차를 못 팔아. 수출량이 줄었어. 못 팔겠어 지금. 다른 국가들이 환율을 내추면서. 그러면 어때요? 한국도 성장을 위해서라도 금리를 낮춰야 될 겁니다. 금리를. 수출 경쟁력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려면. 그때 만약에 마지막 카드로 금리를 낮추려고 할 때 물가가 높다? 그러면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연스럽게 물가가 빠지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안 되겠다. 수출 늘지 않겠다. 무역 수지 꺾이겠다. 할 때쯤에 금리 인하를 한 차례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은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에 베이스를 지금 맞추고 있냐면 한국의 수출, 성장. 경제 성장률이 깨지나 안 깨지나. 그럼 하반기에 지금 당장 우리 한국 힘들어요. 힘든데 미국이 금리를 한 차례 내리고 한국도 내리면서 수출 경쟁력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좀 올라온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조금 괜찮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다음 연도도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왜 올라갈 수 없는지 떨어지는지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현재 코인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해 드릴게요. 유럽의 정치권이 불안정하죠. 게다가 제조업 지표도 좋지 않습니다. 유로 가치가 하락하면서 달러가 강세로 돌고 있고 일본 역시도 금리 인상을 계속 지연하면서 엔저 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한국이나 중국도 환율이 하락하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국가들 환율 시장이 불안정합니다. 이렇게 환율이 불안정하면 당연히 위험성 자산인 비트코인이나 소형주들은 자금이 이탈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